네. 지금 뭐 이분 그 명태균 통화 기록에 윤석열이 직접 언급하고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왔는데도 지금 완전히 잡아떼고 있더군요. 지금 이제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계엄 이 내란 문제가 지금 커서 그렇지 네. 저 밑에 창원에서는 저 명태균 녹취록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말에 그거 가면서 봐. 취재 그걸 꽤 깊이 해왔잖아요. 꽤 깊이 했고 아예 지금 명태균 얘기로 갑시다. 엊그제도 제가 네. 창원에서 이틀 동안 살다가 왔어요. 계속 지금 올 가을 겨울 창원에 6번 갔나 7번 갔나 매일 가 있어요. 명태균 씨 혹시 뭐 면회도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면회 오라고 하더라고요. 면회 오라고 했는데 면회 가면 병보석 직전이에요. 직전인데 검사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더라고요. 취소? 네,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직접 얼굴은 뭐 재판정에서나 보고 그랬지만 얘기는 잘 하고. 박주민 의원이 면회를 한번 접견을 했던데 주 기자가 연결해 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박주민에 대한 얘기를 박주민은 자기가 왜 불려갔는지 몰라요. 근데 명 박사하고 나하고 박주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구나. 했었고 뭐 진정성 있고 실력 있고 사람 인간성도 있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명태균이 박주민이 왕이 될 상인가 내가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에서 가장 곤란한 민주당 대권 주자는 박주민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한 적이 있어요. 대권 주자로? 그런데 근데 그런 사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홍정욱이 가장 민주당이 꺾기 어려운 카드다. 그냥 전략적으로만 보면. 근데 하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왕이 될 상인가 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12월 12일 날 면회 오라고 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박주민 말고 김두관 그리고 송영길. 그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도 못 믿고 이 국민의힘 쪽 못 믿으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민주당과 어떻게 공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하고 싶어서 박주민을 불러서 얘기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내가 박주민하고는 깊은 얘기는 안 했고요. 제가 명태균 쪽에서는 그렇게 듣고 명태균 쪽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화답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알았어. 뭐 조금 가릴 필요도 있을 테고. 좀 가리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혹시 알겠습니다. 접견을 가게 되면 저도 좀 따라가게 해줘요. 내가 먼저 보도 안 할게요. 알겠어요. 그냥 동행만 좀.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기자 라이브 방송에서 저도 사실은 주기자 때문에 잠깐 명태균하고 통화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통화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명태균 가족들이요 주기자 라이브를 맨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막 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씹기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명태균 비판해가지고 비판 많이 했지 계속. 한 욕먹고 그러면 방송 보다가 화나서 전화하고 그래서 통화한 거예요. 그날도 화가 나서. 방송 끝나면 또 화가 나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고 가족들하고도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관계 이것도. 장모님이 명태균의 장모님이 국민의힘 경남 지역에서 여성 쪽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고 아주 강성 보수시래요. 근데 막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주 기자는 좀 귀엽더라. 그렇게 또 이번에 명태균 막내한테 인상이 선하게 또 생겼어요. 명태균 막내딸한테 이번에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10년 있다가 이 아저씨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될 뿐이야.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 10년 있다 산타크로스 이건 뭐지? 재밌네. 자, 계속 방송에서 명태균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갔다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빼먹듯이 진짜 계속 했었는데 중요한 게 계속 안 나왔었어요. 우리가 계속 궁금해했던 김건희와 통화했던 그거 녹취 또는 김건희 씨의 목소리. 윤석열의 목소리, 예를 들면, 그런데 계속 갖고 있다.
보물단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보물단지가 있죠. 실제로 근데 지금 조금씩 나오는 이제 거잖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황금폰 그러니까 전화기 2개와 USB를 최근에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압박하니까 병보석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재판받고 싶어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병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조금 일종의 딜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 전화기 제출 전에 이미 그 전 전화기에 김건희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윤석열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 지금 대권 선언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목소리 있습니다. 이준석 목소리 많습니다. 그리고 뭐 김진태, 윤상현 또 불러보세요. 김종인 수많은 그 국민의힘 주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이미 있어요. 명태균 씨하고 그러니까 직접 통화했다는 거죠? 통화했죠. 네. 그럼 홍준표 같은 사람도 통화했어요.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홍 시장은 어쩌려고 저렇게 계속 초기부터 자기는 완전히 뭐 그런 일종의 뭐 정치 브로커 뭐 양아치 취급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자기는 전혀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명태균 씨 주장인데 여기 와서 하나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저기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대구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대구 보궐선거에 나온 것도 그다음에 대구시장에 나온 것도 명태균 씨 조언이 있었고 그때 명태균 씨가 직접 도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당사자인 홍 시장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최아무개라고 명태균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가지고 불법적인 요소죠. 당원 명부를 가지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이었는데 그 사람 바로 잘랐어요. 그 대구시 공무원 하기 직전에는 그 사람이 김영선 보좌관이었어요. 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 최모 씨는 홍준표 시장 아들의 아주 베프입니다. 베프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제일 예뻐하던 애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명태균 사람으로 분류돼 있고 이 관계가 이제 나올 건데 홍준표 시장이 매우 곤란하고 그러겠네. 그 사람을 바로 잘랐습니다. 그만두고 뭐 양아치였다 그 사람의 일탈이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명 박사한테 고맙다고 해주겠다는 게 많아요. 해주겠다. 내용을 좀 주 기자는 보니까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게 아니고 또 가지고 있기도 하죠.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언제 다 푸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푸는데 내가 풀면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다른 언론한테 이렇게 던져줘야죠. 명 박사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처음 만났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언론이 같이 취재해야죠. 그 중에 좀 남은 거 떡건물처럼 우리도 하나 나중에 주세요. 아무튼 홍준표 시장의 직접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흥미로운데 근데 선거에 대해서 고맙다 보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의 생일을 직접 챙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곤란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하고 밀착되게 된 그 명태균이 밀착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김종인의 측근이었고 이준석의 측근이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 윤석열은 저 명태균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를 데리고 오고 협의를 봐서 신뢰하게 되는데 자 이준석은 최근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준석한테도 가장 곤란한 요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겁니다. 명태균의 녹취가. 근데 검찰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대권판이 다시 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태균은 아직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아마 내년 봄이나 만약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게 어떻게 보면 명태균 이 황금폰 내용이 가장 큰 그렇습니다. 어떤 변수. 명태균의 황금폰은 아직 수사도 안 했습니다. 조사도 않고 아직 까지지도 않았습니다. 포렌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어떤 게 중요한지 지금 그런데
황금폰 나오기 전에 있는 폰만으로도 이미 그 전에 다른 폰에서도 네. 오세훈도 뭐 사실은 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오세훈도 그렇고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네. 그죠? 그러면 유력 주자들이 그렇고 자 우리가 뭐 이제 제일 궁금해한 건 역시 김건희 씨하고는 그럼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자주 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저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지 대통령 담화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선거 때 도와줘서 한두 번 통화한 게 다다. 그러니까 뭐 그냥 좀 고마운 네.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달래주는 차원에서 경선 때 관계가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윤석열과 명태균이 통화한 내용 그리고 김건희와 명태균이 통화한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나 네. 올 여름 이후까지 김건희는 명태균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명태균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내용을 다 찍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모든 게 자동 녹음돼 있는 거죠? 네, 자동 녹음 되는데 네. 항상 다 녹음한 건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자동 녹음을 꺼놨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근에는 아이폰을 썼어요. 네. 그런데도 녹음은 다 했을 거니까 이 녹음기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녹취가 무수한 통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거짓말, 김건희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는 심각한데요? 올 여름까지도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이 대선 이후에는 절대 서울에 오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 여름까지 적어도 대표 경선까지 올 여름 이후죠. 그 이후까지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럼 누구 곤란해질 사람이 있겠네. 네, 곤란해질 사람이 있겠네. 자, 원희룡도 이 안에 포함되죠. 자, 한동훈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한동훈하고는 관계가 좀 한동훈은 그럼 비교적 이 게이트에서는 조금 멀어요.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은 대통령이 명태균을 따끔하게 야단치고 그래서 관계를 끊었다 얘기하셨어요. 윤한홍이 계속해서 명태균이 위험하다 얘기했는데 윤한홍의 뒤에는 건진의 목소리가 보입니다. 윤한홍은 윤핵관이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요. 창원에서는 명태균 주변에서는 다 윤한홍이 건진하고 가까워서 건진이 명태균을 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상당 부분 신뢰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윤한홍 부인하고 건진하고 매우 깊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윤한홍 아셨어요? 윤한홍이 지금 이 얘기요? 아니 윤한홍이 윤한홍이 검찰 출신 아닙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었고 경남 지역에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렇게 정치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어느 날 확 컸어요. 확 컸죠. 윤석열 때문에 컸거든요. 근데 윤석열과 윤한홍이 어떻게 붙겼지? 건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천공이 바깥에서 떠들고 다니는데 천공은 먼 사람이고 천공보다 명태균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건진이 안 났습니다. 건진은 명태균보다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건진이? 아니 명태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제일 제일 윗선이고 건진 천공 이 자들은 좀 이렇게 좀 하수들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깊게 취재해봤는데 점점 건진의 그림자가 더 짙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럼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네. 그렇죠, 있죠. 도사들 간에 도사들의 리그가 있죠. 자기들의 자존심. 그런데 명태균이 밀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건진의 견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명태균은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었어요. 김종인과 이준석을 데리고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이 보수의 새 판을 짜서 여의도에 있는 구 정치 세력을 다 미루고 새로운 보수로 이렇게 정치 세력을 만들려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개헌 얘기도 하고 김건희는 수덕사로 보내서 수행을 하게 하면 불쌍하게 보면 국민들이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런 것이 윤석열의 눈밖에 난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윤한홍과 건진의 견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주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근거는 상당 부분은 이제 명태균의
얘기죠. 명태균의 주장. 네, 천공과 명태균과 건진을 제가 계속 취재한 네.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주변 인물들 취재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건진은 그 이제 이 정부 출범 초기에 막 출범하기 직전에 왜 막 잡음이 나가지고 뭐 캠프 이런 데서 바로 빠졌죠. 네, 빠진 걸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로 이제 윤석열 부부하고는 별로 뭐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들 알려져 있었거든요. 조용히 건진이 네. 이 사람들 중에 제일 말을 아끼고 바깥에 안 나섭니다. 안 나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요. 그리고 봐준다고 했는데 전화로 상담하거나 웬만한 사람은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언론도 피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 건진의 진가가 조금 있으면 보일 테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건진 혹시 접촉은 해보셨어요? 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나도 건진을 좀 진작에 한번 접촉을 해볼 거랬네. 네. 그러면 지금 주 기자 말씀대로라면 건진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계속 그런 어떤 마코에서 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2018년 공천 관계로 지금 얼마 전에 갑자기 긴급 체포되고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네, 네. 청구되고 네. 그 다음에 기각됐는데 2018년이 아니라 23년, 24년에 맹활약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지. 근데 뭐 정권은 윤석열은 끝났어요. 정권도 끝났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다 청산하고 쫙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뭐 아니 청공과의 관계도 사실은 좀 더 드러나야 되는데. 네. 그 뭐야 취임식까지 그 다 부르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취임식 신경현 씨 그 청공의 네. 오른팔. 신경현 씨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이후도 그쪽도 보면 윤석열은 모르겠지만 김건희하고는 꾸준히 계속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뭐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참 지금까지 지금 나온 거는 취임식 전날 2022년 5월 9일 5월 9일 맞죠? 네. 그때 명태균하고 통화해서 김영선 그 공천 문제 얘기했던 거 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보니 그쪽도 그 이후로는 취임 이후로는 명태균하고 뭐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저기 김건희 윤석열의 통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김건희는 확실히 있다는 거고 네, 확실히. 윤석열도 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